터뜨렸던 칠레 대사관, 칠레 대사관의 참사관이죠. 예. 특히 이제 한국의 한류 문화를 가르쳐 준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칠레의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12살짜리 아이를 성폭행까지 했던 참사관 이야기가 칠레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됐다는 거.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야. 이 짓거리 한 게 뭐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한참 동안 피해자가 수십 명이래. 그럼 이 새끼 한참 동안 그런 짓 했단 얘기야. 그러면 대사관으로 항의가 안 들어갔겠냐고.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놈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결국 이번에 그 칠레 방송국에서 터뜨려가지고 알려진 거 아니야. 피해자가 수십 명이래. 12살짜리 여자인 성폭행을 당했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여러분 생각해봐. 박근혜 시대 때 벌어진 범죄들 한번 생각해볼까? 윤창중이, 박근혜가 미국에 데리고 갔던 윤창중이가 미국에 있는 미국 인턴 여대생한테 저 빠스 벗고 덤벼가지고 외교 참사가 일어났어. 근데 윤창중한테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윤창중이 처음이냐? 윤창중 말고 법무부 차관 있었어. 김학이라고. 박근혜가 13년에 자기가 직접 꼼꼼하게 차관을 골랐다고. 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내놨는데 그게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떴는데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거의 강간하다시피 하는 거래. 강제로 여자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애를 법무부 차관으로, 그리고 이 법무부 차관으로 뽑을 때 이미 박근혜한테 보고가 들어갔는데 박근혜가 무시하고 뽑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기본적으로 성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김학의 같은 놈의 별장 성접대 영상을 보고도 차관을 시키고 윤창중이 같은 걸 데리고 가서 사고를 쳤는데 아무런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교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니야. 이게 박근혜의 성적인 부도덕함이 난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봐. 예. 박근혜가 성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이 명확했다라면 이런 문제에 엄격했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적인 부분에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거지. 그게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나는 그 칠레 참사의 문제는 박근혜의 성적 부도덕성, 성적인 개념이 없는 문제, 예. 이 도덕적이지 못한 성의식이 이런 참사를 불렀다. 지금 정두원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의 과거가 19금이다. 뭔지 그냥 까봐.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김정은이는 박근혜하고 김정일의 대화록을 까겠다 하면서 안 까고, 정두원이는 박근혜의 과거가 19금이다 그러면서 안 까고. 까봐. 어떤지 보게. 하여간 이런 놈들이 아주 웃겨요. 예. 그래서 칠레 참사관의 성범죄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시대 때죠. 무슨 제주도인가 어딘가. 얘는 이거 진짜. 잠깐만요. 어느 동네 검사장이 저기 고등학교 앞에서, 여고생들 앞에서 막 바바리맨 하다가 걸렸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처벌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거 알죠? 걔 처벌 안 받았어. 그리고 변호사 개업했어. 예.
검사장 물러나서 변호사 개업했어. 이게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거야. 박근혜 정권의 권력자들이 성의식이 아주 문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정말 이게 이명박 때보다도 더해. 이명박 때보다도 이게 더하는 거야. 저 어이가 없어, 어이가. 예. 그런 사람이 변호사 뭐 하겠어. 맨 바바리맨들 변호만 하겠지. 아유, 진짜 이 나라 꼴이 진짜 망신 개망신이야.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자, 황교안 마치 박근혜 탄핵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아주 황교안이는 박근혜가 탄핵 안 되면 어쩔 뻔했냐 이런 표정이야. 너무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신나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설치고 다녔어. 그런데 그 신난 황교안의 뒤통수를 깐 게 누구야? 닭들이 그냥 황교안의 뒤통수를 깠어. 누가 트위터에 그렇게 썼더만. 누군가 기도빨 센 사람이 제발 닭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닭을 지금 없애고 있다. 진짜 닭을. 누가 트위터에 닭을 없애주세요 라고 누군가 믿음빨 센 사람이, 기도빨 센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닭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이런 농담이 생겼는데, 좌우지간 이 AI 사태는요, 이미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어.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이 AI가 왔는데 걔네는 90만 마리 살처분, 우리는 2천만 마리 살처분. 무려 20배가 넘는 차이가 났어. 이게 결국 뭐의 차이냐? 행정 능력의 차이야. 치안 능력, 행정 능력의 차이인 거야. 황교안이는 한 달 전에도 총리였고 지금도 총리야. 그러면 결국 한 달 전에 박근혜가 막 욕먹는 상황이었다 쳐. 그러면 지는 총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막 방역하는 거 코스프레하러 놀러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런 주제에 무슨 권한대행을 한다고 떠들고 다녀. 일관되게 무능한 거야 황교안이가. AI 문제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달걀 한 판에 8,000원이라며 지금 한 3배 정도 오른 거잖아. 제일 쌀 때 비하면 4배 정도가 오른 거고 지금 3배 정도가 올랐어. 근데 이렇게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다 대기업은 직원들 시켜갖고 사재기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달걀 수집 업체에서 매점 매석을 해갖고 달걀 값이 더 치솟아 오르고, 그런데 이 행정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총체적 무능이야. 아주 총체적 무능.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찾아줄래요? 무슨 뉴스냐면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예,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자방 비리가 터져. 그랬더니만 이 황교안이가, 근데 이명박이가 부른 이 기사예요?
여기에 그 황교안이 나오나요? 황교안이랑 저기 이명박 밥 먹은 기사가 여기 나와요? 팥주맘님, 오케이. 황교안이 누구냐? 이거다. 이게 축소가 안 되나? 여러분, 좀 충격적인 영상이 될 수 있으니, 예. 지난주만 해도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자 벌써 어디로 갔는지 그 문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뉴스타파 카메라에 잡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연예인들까지 동원된 테니스 행사에 참석해 즐거운 주말 한때를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스포츠센터. 서초구가 서울스포츠지도자협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실내와 야외 테니스 코트, 헬스장, 풋살 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던 지난 11월 30일 오전, 대청소를 위해 전면 휴관한다는 공고가 출입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테니스 코트 입구엔 출장 뷔페를 차리는 등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어 실내 테니스 코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립니다.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이 주최하는 명사 초청 테니스 대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뭘 대청소하는데? 근데 뭐 테니스 대회 한다고 써 있네? 그 오후에 청소 다 끝나고. 뭐 명사 초청이면은 누가 오는 거? 오후가 되자 참가자들이 입장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MB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과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 협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개그맨 양상국 씨와 방송활동 중인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 씨 등 연예인들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 그리고 명사분께서는 2번 코트로 좀 모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계 코트에서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오후 2시쯤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성이 코트로 들어섭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관계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더니 곧 복식조를 이루어 테니스 경기를 즐깁니다. 센터 회원들에겐 대청소를 위해 전면 휴관한다고 공지해놓고 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연예인들이 참석한 테니스 행사를 치른 겁니다. 왜 외부에는 대청소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신 건지 그냥 원래 대청소 일정이었었고요. 그 대청소 일정 중에서 오후에 대청소가 끝나고 오후에 이제 몇 시간을 짬을 내서 여기 좀 그거를 공간을 할애드린 거예요. 회원들은 그 공지는 언제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신 건가요? 저도 있으셔가지고 보통 한 달 전에 다 공지해요. 한 달 전에요? 네. 행사하면서 대관료는 얼마 정도 지불하셨는지? 정상적으로 다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네, 이용 취한만큼 다 하셨어요. 그럼 이 로터리 클럽에서요? 예. 예.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지 않은 회원들이 운동을 하러 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건 뭐 전혀 생각은 못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 했다는데 지금 오늘 들어오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올 때 보니까 거기 어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올 때 보니까 있네. 오랜만에 온 건데 다른 문제나 공지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이어진 테니스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은 5-6명 정도.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지랄. 저희 지금 그 예체능 저 테니스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전국대 무슨 시합이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요즘에 날씨도 춥고 막 뭐 해서 뭐 테니스 칠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러던 중에 이제 뭐 거기 뭐 이렇게 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갔다 온 거죠. 그러나 한 참석자는 주최 측이 사전에 이 전 대통령이 오는 행사여서 연예인들도 불렀으며 기자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뒤늦게 뉴스타파 취재진을 발견하고 촬영을 제지했습니다. 그때까지 찍은 영상을 보여줄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취재진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언론사에서는요 공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된 일정을 취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걸 보도할지 여부는 내용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실화요? 국민이라는 일반 개념이 국민들이, 법에 없어요. 예. 그거는 그냥 일반 국민이 만들어낸 예. 그냥 개념에 불과하고요. 예.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계세요.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경찰서에서 따지시죠 그러면. 20여 분 뒤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친절한 해설을 해준 뒤에야 취재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웬만큼 나왔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서요. 이분들 제가 뭐 직접 체포해서 갈 수는 없고요. 더 이상의 촬영이 어려워진 취재진은 행사 뒤풀이 만찬이 예정된 세비섬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최근 사자방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입장을 직접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만찬이 시작된 저녁 7시를 넘겨서도 이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왔었나요? 안 왔어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뜻밖의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황 장관은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의 초대 회장으로 주요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테니스 행사를 주최한 스포츠센터의 대표도 바로 이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의 총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MB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을 주도하는 검찰 조직의 윗선, 즉 법무부 장관이 깊이 관여된 단체의 행사에 조사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빈격으로 참석했고,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안의 무게와 시기를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이나 황 장관 모두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사자방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테니스 행사 이렇게 나오시고 이러는 거 뭐 크게 이렇게 무리는 없으셨을까요? 테니스는 매주 하시는 운동이고 그 테니스 동호인들끼리 일요일날 테니스 모임에 초청받아서 가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테니스 모임은 운동도 못합니까? 테니스도 못 쳐요? 지난달 21일부터 가동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홍영함과 해군 특수고속단정 등 주로 MB정부 시절 진행된 방산 관련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오늘도 머리 감을 때 이 영상 보여주라고, 이 영상을 보여주라고 샴푸의 요적께서 강력히 요청하신 내용 처음 보셨죠? 지금 이 내용 처음 보셨죠? 처음 보시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나는 이걸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야. 네. 처음 본 분들 많으시구나. 그래서
샴푸의 요정께서 보여주라고. 한마디로 이 황교안이가, 내가 뭐라 해서 이 황교안이가 이명박하고 박근혜 양다리라 그랬잖아. 무엇보다 전날은 왜 심각한 날이었냐면, 지금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가 논의되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서 이거를 고소고발을 한다 그러면 그 검찰 조직의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야.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하고 따로 만나갖고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는 안 쳤지만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 거기다 미리 와서 기다리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미리 와서 기다리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 그 다음 요 정윤회 문제, 정윤회 문건이 그 2014년 12월경에 터지는데, 그 정윤회 문건이 터지기 직전에 뭐가 중심이었냐면 사자방 비리, 방산 비리, 사자방 비리가 되게 중심이 되어 있었다. 왜 방산 비리가 그때 중심이 됐냐면, 그때 이제 세월호가 4월에 터졌을 때 세월호를 구조하러 통영함인가 뭔가가 출동하기로 했는데 출동 명령이 다 내렸다가 취소가 됐어.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뭐 40억짜리 소나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억짜리 어군 탐지기였다. 그래갖고 그 통영함 전체를 뒤져보니까 약 1,000억이 엉뚱한 대로 샌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자방 방산 비리가, 그래서 방산 비리가 중심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이명박의 핵심 측근 또 이 수사 대상이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정윤회 문건이 터지면서 정윤회 문건을 언론에서 터뜨려가지고 이명박을 구해줬단 말이야. 사자방 비리를. 그 얘기가 맨 앞부분에 나와. 그리고 지금 이 황교안이가 이명박이 부르면 밥 먹으려고 대기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 예, 요게 14년 뉴스야. 14년 뉴스. 예, 여러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이가 이번에 권한대행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자, 근데 황교안이가 지금 욕을 하도 먹으니까 자기 대선 출마 안 할 거다. 대선 출마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마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총리 권한대행이면? 예, 예. 하여간,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나 봤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오늘, 이 세월호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이어서 가면, 지금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냐. 우병우가 지난 세월호 14년에 이제 광주지검에서 청와대하고 통화했던 무슨 해경을 압수수색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 그걸 꼭 압수수색해야 되냐는 식으로 그 당시에 검찰이 그 광주지검에다가 압박을 가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 그게 지금 드러난 거죠. 그죠? 예.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한 죄. 그리고 세월호 조사를, 진상조사를, 지금 김기춘하고 우병우가 방해했다는, 그래, 이 기사. 수사 방해 짙어지는 김기춘 우병우 그림자. 예, 당시 수사를 맡은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청와대에서 해경청장 영장 청구를 반대했다. 우병우는 해경 서버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그랬고 검찰 수사팀의 전화 지시 의혹, 김기춘은 김영한 비망록에 시신인양 X 등 지침 드러나. 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의 구조 실패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했는지, 그게 모든 의혹의 중심이야. 왜 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못하게 했냐고.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특검 수사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과정을 수사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김경일 전 해경 123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변 전 지검장은 최근 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인정했다. 참사 직후 검찰 수사로 해경의 구조 실패가 부각될수록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로 해경의 구조 실패가 부각될수록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그래서 수사를 방해했대. 말이 되냐고. 수사 방해가 이렇게 밝혀지는 게 더 큰 잘못이지. 변 전 지검장은 청와대가 김 전 정장의 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에 실패했다고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불 끌어간 소방수한테 실패했다고 죄를 묻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불을 끄다가 못 껐으면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지만 지금 얘는 불 끌어가가지고 불 낸 거 아니야. 불 끌어간 소방수가 방화봉을 도피시켰다면 그건 소방관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이 123 정장은 애들 구조하러 보냈더니 승객은 구조 안 하고 선장과 승무원만 구조해갖고 나온 놈 아니야. 그런데 이걸 실패했다고 죄를 묻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너희들이야말로 이게 말이 되냐고. 김 전 정장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경비장의 책임자였지만 세월호 선내에 진입해 구조하라거나 세월호 승객에게 퇴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함정 일지를 훼손한 혐의. 왜 그랬냐고. 왜 함정 일지를 훼손했냐고.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검찰은 김 전 정장을 7월 29일 긴급 체포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와 마찰을 빚은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변 전 지검장이 사표 제출을 언급하는 등 수사팀이 강한 의지를 보여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주요 혐의가 빠진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변 전 지검장은 수사팀은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청와대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 구속 불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 해경 수사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7월 31일 김 전 정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0월이 돼서야 그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뒤늦게 적용했다. 특히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2014년 7월 8일자 비망록에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 청와대 보고 그 과정에서 혼선 X, 정부가 해명 X라고 언급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책임 축소에 나섰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사 당시 청와대 업무 수행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수석은 10월 27일자 비망록에도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이라고 기재. 김 전 실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우려해 시신 인양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관이었던 우 전 수석은 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우 수석의 압수수색 개입 의혹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입수했다며 특검의 본래 수사 대상인 최순실 세력 국정농단 파악 실패 등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안해요. 목소리 너무 듣기 괴롭죠. 그래서 이 우병우와 김기춘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었다라는 이야기 오늘 짚고 넘어가고요.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빨리 끝낼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자, 오늘, 지금 이제 새누리당을 쪼개기로 합의했다. 오늘 새누리당을 쪼개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이번에 비박이 원내대표가 되면 비박이 남을 생각이었는데, 친박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 비박들이 전부 다 이제 나가기로 한 거야. 근데 지금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현재 35명이다. 근데 그 중에 비례대표가 있나 봐.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 자격이 박탈돼요. 예.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 자격이 박탈이 돼. 좌우지간 31명이 탈당하겠다라고 밝혔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은 친박이 탈색을 하겠다 자백을 했어. 한마디로 이제 그 비박계가 나가고 나면 남은 친박계들이 박근혜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당일은 바꾸고 간판 바꾸고 박근혜하고 무관한 척 지금 이제 짜고 있다. 이걸 아까 라디오 방송에서 탈색한다라는 얘기를 했어. 엉뚱한 놈이죠. 예. 자, 그러면서 치렀던 칠레 대사관의 참사관이죠. 예. 특히 이제 한국의 한류 문화를 가르쳐 준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칠레의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12살짜리 아이를 성폭행까지 했던 참사관 이야기가 칠레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됐다는 거.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야. 이 짓거리 한 게 뭐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한참 동안 피해자가 수십 명이래. 그럼 이 새끼가 한참 동안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사관으로 항의가 안 들어갔겠냐고.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놈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결국 이번에 그 칠레 방송국에서 터뜨려가지고 알려진 거 아니야. 피해자가 수십 명이래. 12살짜리 여자인 성폭행을 당했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여러분 생각해봐. 박근혜 시대 때 벌어진 범죄들 한번 생각해볼까? 윤창중이, 박근혜가 미국에 데리고 갔던 윤창중이가 미국에 있는 미국 인턴 여대생한테 가스 먹고 덤벼가지고 외교 참사가 일어났어. 근데 윤창중한테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윤창중이 처음이냐? 윤창중 말고 법무부 차관 있었어. 김학이라고. 박근혜가 13년에 자기가 직접 꼼꼼하게 차관을 골랐다고. 그래서 법무부 차관을 내놨는데 그게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떴는데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거의 강간하다시피 하는 거래. 강제로 여자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애를 법무부 차관으로, 그리고 이 법무부 차관으로 뽑을 때 이미 박근혜한테 보고가 들어갔는데 박근혜가 무시하고 뽑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기본적으로 성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김학의 같은 놈의 별장 성접대 영상을 보고도 차관을 시키고 윤창중이 같은 걸 데리고 가서 사고를 쳤는데 아무런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교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니야. 이게 박근혜의 성적인 부도덕함이 난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봐. 예. 박근혜가 성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이 명확했다라면 이런 문제에 엄격했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적인 부분에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거지. 그게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나는 그 칠레 참사의 문제는 박근혜의 성적 부도덕성, 성적인 개념이 없는 문제, 예. 이 도덕적이지 못한 성의식이 이런 참사를 불렀다. 지금 정두원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과거가 19금이다. 뭔지 그냥 까봐.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김정은이는 박근혜하고 김정일의 대화록을 까겠다 하면서 안 까고, 정두원이는 박근혜 과거가 19금이다 그러면서 안 까고. 까봐. 어떤지 보게. 하여간 이런 놈들이 아주 웃겨요. 예. 그래서 칠레 참사관의 성범죄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시대 때죠. 무슨 제주도인가 어딘가. 얘는 이거 진짜. 잠깐만요. 어느 동네 검사장이 저기 고등학교 앞에서 여고생들 앞에서 막 바바리맨 하다가 걸렸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처벌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거 알죠? 걔 처벌 안 받았어. 그리고 변호사 개업했어. 예. 검사장 물러나서 변호사 개업했어. 이게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거야. 박근혜 정권의 권력자들이 성의식이 아주 문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정말 이게 이명뚱한 대로 센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방산비리가 그래서 방산비리가 중심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이명박의 핵심 측근 또 이 수사 대상이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정윤회 문건이 터지면서 정윤회 문건을 언론에서 터뜨려가지고 이명박을 구해줬단 말이야. 사자방 비리를. 그 얘기가 맨 앞부분에 나와. 그리고 지금 이 황교안이가 이명박이 부르면 밥 먹으려고 대기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 예, 요게 14년 뉴스야. 14년 뉴스. 예, 여러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이가 이번에 권한대행 한다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자, 이제 황교안이가 지금 욕을 하도 먹으니까 자기 대선 출마 안 할 거다. 대선 출마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마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총리 권한대행이면? 예. 예. 하여간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나 봤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오늘 이 세월호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이어서 가면 지금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냐? 우병우가 지난 세월호 14년에 이제 광주지검에서 청와대하고 통화했던 무슨 해경을 압수수색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 그걸 꼭 압수수색해야 되냐는 식으로 그 당시에 검찰이 광주지검에다가 압박을 가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 그게 지금 드러난 거죠. 그죠? 예.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한 죄. 그리고 세월호 조사를, 진상조사를, 지금 김기춘하고 우병우가 방해했다는, 그래, 이 기사. 수사 방해 짙어지는 김기춘 우병우 그림자. 예. 당시 수사를 맡은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청와대에서 해경청장 영장 청구를 반대했다. 우병우는 해경 서버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그랬고 검찰 수사팀의 전화 지시 의혹, 김기춘은 김영한 비망록에 시신인양 X 등 지침 드러나. 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의 구조 실패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했는지, 그게 모든 의혹의 중심이야. 왜 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못하게 했냐고.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특검 수사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과정을 수사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김경일 전 해경 123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변 전 지검장은 최근 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인정했다. 참사 직후 검찰 수사로 해경의 구조 실패가 부각될수록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로 해경의 구조 실패가 부각될수록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그래서 수사를 방해했대. 말이 되냐고. 수사 방해가 이렇게 밝혀지는 게 더 큰 잘못이지. 변 전 지검장은 청와대가 김 전 정장의 영장 청구를 반대하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에 실패했다고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불 끌어간 소방수한테 실패했다고 죄를 묻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불을 끄다가 못 껐으면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지만 지금 얘는 불 끌어가가지고 불 낸 거 아니야. 불 끌어간 소방수가 방화봉을 도피시켰다면 그건 소방관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이 123 정장은 애들 구조하러 보냈더니 승객은 구조 안 하고 선장과 승무원만 구조해갖고 나온 놈 아니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걸 보도할지 여부는 내용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법에 없어요. 예. 그거는 그냥 일반 국민이 만들어낸 그냥 개념에 불과하고요.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계세요. 그냥 저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경찰서에서 따르시죠. 그럼. 20여 분 뒤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친절한 해설을 해준 뒤에야 취재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공개는 웬만큼 나왔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명확치 않아서요. 이분들 제가 뭐 직접 체포해서 갈 수는 없고요. 더 이상의 촬영이 어려워진 취재진은 행사 뒤풀이 만찬이 예정된 세빛섬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최근 사자방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입장을 직접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만찬이 시작된 저녁 7시를 넘겨서도 이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왔었나요? 안 왔어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뜻밖의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황 장관은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의 초대 회장으로 주요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테니스 행사를 주최한 스포츠센터의 대표도 바로 이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의 총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MB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을 주도하는 검찰 조직의 윗선, 즉 법무부 장관이 깊이 관여된 단체의 행사에 조사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빈격으로 참석했고,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안의 무게와 시기를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이나 황 장관 모두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사자방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도 요청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테니스 행사 이렇게 나오시고 이러는 거 뭐 크게 이렇게 무리는 없으셨을까요? 테니스는 매주 하시는 운동이고 그 테니스 동호인들끼리
일요일 날 테니스 모임에 초청받아서 가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테니스 모임은 운동도 못 합니까? 테니스도 못 쳐요? 지난달 21일부터 가동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통영함과 해군 특수고속단정 등 주로 MB정부 시절 진행된 방산 관련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오늘도 머리 감을 때 이 영상 보여주라고, 이 영상을 보여주라고 샴푸의 요정께서, 강력히 요청하신 내용. 처음 보셨죠? 지금 이 내용 처음 보셨죠? 처음 보시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나는 이걸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야. 네. 처음 본 분들 많으시구나. 그래서 샴푸의 요정께서 보여주라고. 한마디로 이 황교안이가, 내가 뭐라 해서 이 황교안이가 이명박하고 박근혜 양다리라 그랬잖아. 무엇보다 전날은 왜 심각한 날이었냐면 지금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가 논의되는,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서 이거를 고소고발을 한다 그러면 그 검찰 조직의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야.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하고 따로 만나갖고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는 안 쳤지만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 거기다 미리 와서 기다리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미리 와서 기다리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 그 다음 요 정윤회 문제, 정윤회 문건이 그 2014년 12월경에 터지는데, 그 정윤회 문건이 터지기 직전에 뭐가 중심이었냐면 사자방 비리, 방산 비리, 사자방 비리가 되게 중심이 되어 있었다. 왜 방산 비리가 그때 중심이 됐냐면, 그때 이제 세월호가 4월에 터졌을 때 세월호를 구조하러 통영함인가 뭔가가 출동하기로 했는데 출동 명령이 다 내렸다가 취소가 됐어. 그래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뭐 40억짜리 소나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억짜리 어군 탐지기였다. 그래갖고 그 통영함 전체를 뒤져보니까 약 1,000억이 이명박 때보다도 더해. 이명박 때보다도 이게 더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런 사람이 변호사 뭐 하겠어. 맨 바바리맨들 변호만 하겠지. 아유, 진짜 나라 꼴이 진짜 개망신이야.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자, 황교안 마치 박근혜 탄핵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황교안이는 박근혜가 탄핵 안 되면 어쩔 뻔했냐 이런 표정이야. 너무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신나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설치고 다녔어. 그런데 그 신난 황교안의 뒤통수를 깐 게 누구야? 닭들이 그냥 황교안의 뒤통수를 깠어. 누가 트위터에 그렇게 썼더만. 누군가 기도빨 센 사람이 제발 닭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닭을 지금 없애고 있다. 진짜 닭을. 누가 트위터에 닭을 없애주세요 라고 누군가 믿음빨 센 사람이, 기도빨 센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닭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이런 농담이 생겼는데, 좌우지간 이 AI 사태는요, 이미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어.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이 AI가 왔는데 걔네는 90만 마리 살처분, 우리는 2천만 마리 살처분. 무려 20배가 넘는 차이가 났어. 이게 결국 뭐의 차이냐? 행정 능력의 차이야. 치안 능력, 행정 능력의 차이인 거야. 황교안이는 한 달 전에도 총리였고 지금도 총리야. 그러면 결국 한 달 전에 박근혜가 막 욕먹는 상황이었다 쳐. 그러면 지는 총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막 저기 뭐야 방역하는 거 코스프레 하러 놀러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런 주제에 무슨 저기 권한 대행을 한다고 떠들고 다녀. 일관되게 무능한 거야 황교안이가. AI 문제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달걀 한 판에 8,000원이라며 지금 한 3배 정도 오른 거잖아. 제일 쌀 때 비하면 4배 정도가 오른 거고 지금 3배 정도가 올랐어. 근데 이렇게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다 대기업은 직원들 시켜갖고 사재기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달걀 수집업체에서 매점 매석을 해갖고 달걀 값이 더 치솟아 오르고 그런데 이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총체적 무능이야. 아주 총체적 무능.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찾아줄래요? 무슨 뉴스냐면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자방 비리가 터져. 그랬더니만 이 황교안이가 근데 이명박이가 부른 이 기사예요? 여기에 황교안이 나오나요? 황교안이랑 저기 이명박 밥 먹은 기사가 여기 나와요? 팥주맘님 오케이. 황교안이 누구냐? 이거다. 이게 축소가 안 되나? 여러분, 좀 충격적인 영상이 될 수 있으니, 지난주만 해도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자 벌써 어디로 갔는지 그 문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뉴스타파 카메라에 잡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연예인들까지 동원된 테니스 행사에 참석해 즐거운 주말 한때를 보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스포츠센터. 서초구가 서울스포츠지도자협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실내와 야외 테니스 코트, 헬스장, 풋살 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던 지난 11월 30일 오전, 대청소를 위해 전면 휴관한다는 공고가 출입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테니스 코트 입구엔 출장 뷔페를 차리는 등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어 실내 테니스 코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립니다. 서울 테니스 로타리 클럽이 주최하는 명사 초청 테니스 대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뭘 대청소하는데? 근데 뭐 테니스 대회 한다고 써있네? 그 오후에 청소 다 끝나고 뭐 명사 초청이면은 누가 오는 거? 오후가 되자 참가자들이 입장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MB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과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 협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개그맨 양상국 씨와 방송활동 중인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 씨 등 연예인들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오늘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 그리고 명사분께서는 2번 버튼을 좀 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계 코트에서 경기가 한창 진행되던 오후 2시쯤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성이 코트로 들어섭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관계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더니 곧 복식조를 이루어 테니스 경기를 즐깁니다. 센터 회원들에겐 대청소를 위해 전면 휴관한다고 공지해놓고 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연예인들이 참석한 테니스 행사를 치른 겁니다. 왜 외부에는 대청소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신 건지 그냥 원래 대청소 일정이었었고요. 그 대청소 일정 중에서 오후에 대청소가 끝나고 오후에 이제 몇 시간을 짬을 내서 여기 좀 그거를 공간을 할애드린 거예요. 회원분은 그 공지는 언제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신 건가요? 이전 잊으셔가지고 보통 한 달 전에 다 공지해요. 한 달 전에? 행사하면서 대관료는 얼마 정도 지불하셨는지? 정상적으로 다 하셨어요. 정상적으로? 네, 이용 취한만큼 다 하셨어요. 그럼 이 로터리 클럽에서요? 예. 예.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지 않은 회원들이 운동을 하러 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건 뭐 전혀 생각은 못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 했다는데 지금 오늘 들어오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올 때 보니까 거기 어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올 때 보니까 있네. 오랜만에 온 건데 다른 문제나 공지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이어진 테니스 행사에 참석한 연예인은 대여섯 명 정도.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지랄. 저희 지금 그 예체능 저 테니스 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전국대 무슨 시합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날씨도 춥고 뭐 해서 뭐 테니스 칠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러던 중에 이제 뭐 거기 뭐 이렇게 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갔다 온 거죠. 그러나 한 참석자는 주최 측이 사전에 이 전 대통령이 오는 행사여서 연예인들도 불렀으며 기자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뒤늦게 뉴스타파 취재진을 발견하고 촬영을 제지했습니다. 그때까지 찍은 영상을 보여줄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취재진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언론사에서는요 공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된 근데 지금